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몸이 아파서 이 아픈 이 통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해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치료를 하다가 혹은 재활을 시키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좀 뛰어넘고자 했던 노력들이 저의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제가 해왔는지를 아시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첫 시작은 이제 물리치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치료라는 학문에 많은 매력을 느낍니다. 특히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재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뭔가 환자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도두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체에 관련된 지식도 늘어나게 되고, 왜 아픈지를 이제 신체에 기반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배우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환자를 보는 그 당시의 관점이었는데, 뜻밖에도 제가 노력하는 거와는 별개로 환자분들이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흡사 환자분들이 다양한 그런 치료들을 접하고 또 아주 유명한 병원을 다니고 또 좋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치료 선생님들을 만나서 해결해 볼 거라고 하는데 잘 안 낫게 되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절대 제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지금도 계속해서 뭐 이런 텍스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논문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의학적 테두리 혹은 물리치료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증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다는 통증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미국 면허를 취득한 뒤에 첫 번째 보수 교육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통증과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통증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분들에게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서 통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좀 감소시킴으로써 통증 반응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접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좀 신선했고요. 그때 제가 이런 공부들을 좀 더해서 실제로 제가 만나는 그런 환자분들에게 어떤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서 좀 그분의 통증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실제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몸이 아픈데 잘 낫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계속해서 검색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병을 관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도 많이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아픔은 더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연결고리를 이 통증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서 그때 만났던 분들이 꽤 도움을 많이 제가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안녕 통증이라는 이제 저의 첫 번째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또한 이제 아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왜 이런 분들은 또 잘 낫지 않지? 또 누구는 낫는데? 하고 이제 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연구했던 그런 그 논문들을 뒤져보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통증이라는 것이 세 가지 영역에서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내가 어떤 손상을 당했을 때, 다쳤을 때 신경계가 반응해서 통증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병원 치료나 어떤 이제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봐요. 왜냐하면 이 신경계 자체를 조금 그 과흥분된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는 인지적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그 나의 이 아픔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내가 이 통증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과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어린 시절에 허리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께서 이제 계속해서 허리 통증 때문에 집안일도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이 집안에 있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다시 이제 3, 40대가 되었을 때 허리 통증이 이제 경험이 될 때 그때 어머니가 아팠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허리 통증을 해석하니까 나도 우리 가족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허리 통증은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런 생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한 과잉 경계를 하게 되고 더 많이 불안해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통증에 대한 인지적 측면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재해석시키는 이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증의 인지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했던 이런 통증 교육이나 이 안녕 통증 책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통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통증에 관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거죠. 통증을 우리가 감정으로서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고 감정이 또한 통증으로 발현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증가한다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통증이 증가하는 그 이유에서도 감정을 매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부당한 업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기 싫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는 많이 놀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좀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근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통증 아플 때 이 아픔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아프면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통증은 또 그런 감정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릴 우리가 어떻게 통증을 뇌에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통증에 대한 정서적 측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도 인지적으로도 제가 접근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은 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가 원래 심리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측면, 감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심리대학원 특히 이제 긍정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게 됐는데 긍정심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웰빙, 행복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는 학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다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행복에 이르게 할까에 대한 관심으로 제가 이제 계속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에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떤 많은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웰빙 지향성 통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주구장창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 결국은 웰빙이라는 단어, 즉 건강이라는 이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통증이라는 단어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제가 만난 환자들이 그래요. 아파서 불행하고 또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 통증을 통해서 어떤 이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결국 이 통증을 다뤄나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돌보지 못했던 자기 삶을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삶을 돌보면서 실제로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많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도 여기서 조금씩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몸이 아프다면 이 아픔 자체를 그냥 단순히 이게 오로지 어떤 신체의 문제 혹은 내가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이제 진단, 그런 것 때문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면서 놓치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볼 기회로 좀 삼아 보시고, 그리고 이 채널을 함께 계속 구독해 가시면서 그 실마리를 좀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으로 이 영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통증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웰빙에 이르게 되는지, 행복에 이르게 되는지를 같이 공부해보고 또 같이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조금 더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